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의료 생활에 있어 중요한 실손의료보험의 전반적인 개요와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료생활 방송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을 총정리하고 보다 의료 소비자들이 슬기로운 의료생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강성경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의료생활 제15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도 장장 15편의 장정을 달려왔는데요. 처음 슬기로운 의료생활을 기획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의료 생활 방송을 이제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 단체에 들어온 이제 백내장 수소 관련된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과잉진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진료가 정말 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과잉진료를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사의 잘못으로만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좀 더 이게 제도적이나 아니면 사회적 전반의 문제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단순히 과잉진료에 대한 이슈로 이제 병원이나 의사의 불법 행위만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기보다는 좀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러한 과잉진료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슬기로운 의료생활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난 1편부터 14편까지 많은 내용을 다루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1편하고 3편을 이제 백내장 관련돼서 백내장 수소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백내장에 관련돼서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백내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 여러 가지 상황들, 피해 예방하는 방법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국등 현미경 영상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편부터 9편은 이제 소비자들이 보다 이제 슬기롭고 올바른 의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다뤘는데요. 강북 삼성병원에 이제 강재윤 교수님을 모셔서 그 현대인적인 이제 만성 질환과 비만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의 이제 습관이라든지 건강 관리에 대한 걸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편에서 12편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진료의 문제점, 그다음 그 원인들, 특히 이제 저희는 가장 큰 원인은 병원의 의사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서라도 그 결정을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다 보니까 과잉진료에 대한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지나친 과잉진료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들이나 각각 전문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실손보험에 관련돼서 우리가 의료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진료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2의 보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의료생활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는 뭐 실손보험에 대한 이제 문제점과 개선 좀 다루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슬기로운 의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험 청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때도 약 8,500만 건 정도가 달하는 이제 청구 절차들이
신청이 됐었어요. 근데 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험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2018년대 실손 보험의 청구 건수가 한 7,293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76%에 해당되는 한 5,560만 건이 이제 문서나 팩스, 설계사를 통해서 아니면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지고 제출됐거든요. 그 중에서 한 24%가 정의 서류 발급 후 이메일로 전송이 됐어요. 반면에 전자적으로 의사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송부한 거는 보험사 송부한 거는 0.0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 절차의 개선을 공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가 2016년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험 청구 개선 대책도 이제 발표했었고요. 근데 여전히 이 제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의료 기록 제3자 열람이 인정되는 그 산재보험이라고 그러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열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도 이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게끔 입법적 이제 논의가 이제 필요도 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에 관련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개정하자라는 거 하고요. 정보의 암호화를 좀 더 해서 하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자라는 게 두 번째고, 또 피보험자의 의료 기록 전송과 관련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그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이제 국민건강보호법의 개정이 논의돼서 이것들이 이제 개정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슬기로운 의료 생활을 위하여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먼저 이제 생각할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안전성하고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일선 병원이라든지 의원에서 이루어진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의료 생활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개선 사항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돼서 실손 의료보험 공짜다, 이거는 뭐 이거 남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이건 내 건강과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의료 생활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다고 소비자들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의료단체, 의료 전문가들, 또 이제 보험업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그 과잉진료 문제라든지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간소화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그 실효성이라든지 효용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것들, 또 의료진들에 대한 이제 윤리의식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의료업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어떤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몸으로 진짜 느끼고 이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을 만큼 개선 방안들을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실손 의료 보험에 대한 간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고, 또 과잉 진료에 대한 그 사회적 문제점, 병폐들을 서로 인식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국회 토론회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과잉 진료와 이런 사회적 병폐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개선방들이, 과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과제들이 많은 거를 뭐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토론과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내용들을 언론인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 인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슬기로운 의료 생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방송도 잘 진행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많아요. 사무총장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 앞에서 말씀드린 슬기로운 의료 생활을 기획했을 때 첫 방송이 시작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15편이라는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네요. 그래서 매주 15편을 기획하고 또 촬영하고 저는 또 심지어 출연까지 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좀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되게 많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은 우리 단체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튜브 방송을 개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슬기로운 의료생활 방송 외에도 지금 부담감과 엑스파일, 그래서 소확통은 이제 소비자에게 확실한 행복드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해서 총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소비자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지금 그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하고의 또 소통의 기회를 가져간다는 것. 기존에 있는 우리가 소비자 단체들이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러한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소통의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유익한 방송을 더 만들어내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좀 더 우리가 같이 해서 유튜브 방송 소비자 단체 최고 유튜브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소비자분들의 슬기로운 의료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소비자와 함께 TV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강성경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연 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슬기로운 의료 생활 1편부터 15편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